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어느 틈에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은 수소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한국판 수소위원회 H2 비즈니스 서밋이 출범하기도 했는데, 국내에서는 수소 안전 전담 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소의 미래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른 아침 시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수소 하면은 막연하게 요즘 불안하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수소는 에너지원으로서 안전합니까? 이거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가 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는데요. 수소도 기본적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써온 가스입니다. 네. 특히 석유화학 공정의 부산물로서 이 부생수소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정제해서 활용해 왔죠.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안전관리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최근에 이제 국민 생활에 수소를 활용하자 이런 논의가 있고 실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소 모빌리티, 수소 차량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수소 차량이 잘 운영이 되려면 수소 충전소가 많이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충전소가 나사는 지역에는 좀 안 있었으면 이게 주민들 수용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소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샜을 때 가스가 노출됐을 때 워낙 가벼워서 공기 중으로 바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 네. 가스가 뭐 그런 사고가 사실 흔하진 않지만 네. 만에 하나 누출이 돼도 빠르게 확산해서 그렇게 네. 위험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네. 그러면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수소 하면은 사실 연관 검색어가 폭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연구실에서 사고가 났다 요 기억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게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도 무방할까요? 네네. 이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폭탄이라는 건 우리가 수소하면 H2 원소교로 그러는데 수소폭탄에 사용되는 수소는 H3 이상의 중수소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건 수소를 엄청난 고압, 고온에서 중수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태양열 근처라든지. 그리고 수소폭탄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소 활용하는 현장에서 생겨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취임하신 지 한 1년 됐는데 네네. 수소와 마찬가지로 가스도 결국은 뭐 수소도 가스의 일환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저희도 근로자들 사연을 들어보면 검침이 어렵습니다. 이런 네네. 얘기 많거든요. 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 본연의 대부분의 일이 현장에서 가스 안전을 검사하는 그렇죠. 일인데 네. 그게 조금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 사고는 저희가 꾸준히 줄여오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산업이 발전을 한참 이루던 시기입니다만 1990년대 중반 정도에는 1년에 가스 사고로 500~600건이 났습니다. 그렇게 많았습니까? 지금은 짜잔한 사고 포함해서 100건 내로 많이 줄어들었죠. 네. 이 큰 사고가 아니고 가정 내에서 부탄가스를 쓰다라든지 이런 자잘한 사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스안전공사는 기존의 가스안전관리를 50년 동안 책임져 온 기관이고 최근에는 이제 수소가스안전 전담기관으로까지 지정이 돼서
수소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가스안전공사하고 수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었는데 지난해 7월에 수소안전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한 1년하고도 2달 정도 지났는데 네. 가스안전공사가 수소 경제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예, 저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좀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수소 가스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그랬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고, 또 수소가스 유통 전담기관으로는 기존의 가스공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수소가 아무리 이 탄소 중립, 친환경적인 네. 이 에너지로 쓰여질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 저희 책임을 그동안 가스 안전을 한 50년 책임져 왔으니까 저희 가스 안전공사 맡긴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우선 수소가 활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네. 그 검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그걸 좀 하고 있고요. 또 안전과 관련한 기준과 제도가 아직 세계적으로도 미비합니다. 아. 그래서 이걸 저희 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돼서 학계, 연구기관, 업계 이런 데 의견 들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소 관련해서 기준을 잡는 역할을 하시게 될 텐데 네네. 서두에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차는 최근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온 선수가 그 H모차에서 수소 전기차를 제가 부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했으나 그 선수가 충전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왜냐? 네. 서울만 해도 국회 앞에 수소 충전소 말고는 당초에 어디서 충전을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인프라 관련 지원책도 시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수소 충전소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 많은 지원을 통해서 지금 한 100 몇십 개를 이렇게 전국에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의 적다품인 건데요. 서울에는 여기 상암동에도 작은 수소 충전소 하나 있고 국회 앞에도 있고 양재동에도 있고 한 서울에 그 큰 서울에 4개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현재. 없어서 눈에 잘 안 띄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방에 더 많군요. 예, 지방에 더 있고 그런데 이 수소 충전소 건립을 지금 망박차를 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소 차량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만드는 나라가 얼마 없잖아요. 예. 그래 네.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수소 승용차가 15,000대 정도 전국에 있고 네. 또 수소 상용차도 버스나 트럭 이런 것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있고 국내에 또 그 상용차를 충전하게 하는 충전소들도 또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남들에 비해서는 좀 빨리 가고 있는 거죠. 조금 한 발 빨리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수소 관련해서요. 네. 어저께 청취자가 미리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 수소차가 그냥 자동차용으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유리하고 큰 차, 트럭이나 배는 수소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다던데 이게 맞습니까?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런 100% 정확한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부분에서는 수소가 힘도 좋고 한번 충전하면 더 오래 가고 순간 출력이 좋군요. 예, 좋다고 하고요. 또 수소도 물론 100% 탄소 중립적인 로 생산되는 소위 청정 그린 수소로 생산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네. 그래도 수소는 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적인 측면에서 더 한 거고 전기라는 건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결국은 탄소 중립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생산하는 게 현재 대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일반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수소 충전소가 이제 충전 인프라들이 적기 때문에 승용차에 좀 더 불리하다 이런 거죠. 네네. 근데 전기차도 또 역시 이 충전 시설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더 예. 많지만 예. 수소차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도 지금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개가 더 생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에는 2022년까지인가 300개 정도 충전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수소 충전 인프라가 훨씬 좋아지는 건데, 자, 시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안전한 추석을 위해서 우리 수소를 포함한 가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주시고 가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추석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그쵸. 가정에서 음식도 많이 하고 네. 이러는데요. 거기 하다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그 가스나 뭐 전기 그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탄 가스들을 따로 이렇게 해서 소위 전 부치고 뭐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러는 과정에 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이 부탄가스 사고가 되게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첫째는 너무 큰 불판을 쓰지 말라. 이 레인지보다 큰 거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위험하죠? 예. 네. 그게 복사열이 밑으로 와서 거기 있는 가스통을 이제 데우니까요. 데워서 폭발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너무 큰 불판을 사용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또 쓰다 남은 부탄캔이나 급할 때 아무데나 두는데 잘못 둬서 이 불 근처에 두어놓으면 이게 가열될 소지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런 사고가 실은 빈번하게 납니다. 그렇군요. 네. 부탄가스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번 명절에 요거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족들이 혹시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임 1주년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임혜종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